보통 이제 양치를 하고 나서 커피를 마시면 내가 착색된 채로 다음 양치할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커피까지 마시고 양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담배 피시고 들어오셔서 양치하시고 그 이후에 생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도 영향을 미쳐서 술 먹고 양치 안 하고 바로 그냥 피곤하니까 쓰러져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전에 양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알코올이 거기다가 또 입냄새 원인이 느끼는 원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술 먹고 양치 안 하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냄새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손톱 오케이. 코털? 오케이. 입냄새? 이건 어떻게 확인하지? 그래, 입냄새는 김성훈 원장님이 잘 알 거야. 가보자.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내 입냄새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치아 사이나 혀 안쪽 깊숙한 곳의 냄새를 확인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이렇게 하면 또 손가락에 세균 같은 게 입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은 이제 치아 사이라면 치실을 한번 이 사이에 넣어서 냄새를 좀 빼고 보거나 아니면 혀 안쪽은 면봉이나 깨끗한 거즈 같은 거를 안쪽 깊숙한 곳에 대서 거기 있는 걸 한번 긁고 밖으로 꺼낸 다음에 건조하는 시간을 거쳐서 한 30초에서 1분 사이 그 정도 건조해서 마른 다음에 예를 들어 액체나 이런 게 날아가고 나서 순수하게 냄새만 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입이 아니라 다른 곳, 속이 안 좋아서 올라오는 냄새나 이런 거는 공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문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보통 이제 대학병원의 구강내과 같은 데 가면 구취 분석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입안에서 나오는 가스를 모아서 그 성분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드린 대로 냄새가 나오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가스의 성분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화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게 어디서 발생한 건지 위치를 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구취가 나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거네요. 보통 이제 입안에서 나는 냄새라면 이제 충치가 있어서 이가 썩는 냄새가 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잇몸 쪽에서 음식물이 껴있다든가 아니면은 잇몸 질환이 있어서 거기서 나는 냄새가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치과 외적인 질환이라면 이제 목에 편도 결석 같은 게 생기면 거기서도 이제 냄새가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관 쪽에 안 좋은 분들은 또 위나 이런 장 쪽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입에서 나기도 합니다. 그럼 내가 입냄새로 고민이다. 어느 병원부터 가야 되면 좋을까요? 보통은 치과를 먼저 찾으시는 게 좋고요. 평소에 계속 냄새가 났다. 그런 분들은 이제 입에서 나는 냄새가 많은데 내가 평소에는 냄새를 잘 못 느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냄새가 좀 변했다. 갑자기 심해졌다. 이러면 보통 전신 건강에 영향이 있어서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냄새가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내과나 이런 데를 가보시는 게 더 좋아요. 입냄새가 고민이 돼서 치과를 찾는 분들이 실제로 좀 계신가요? 종종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보통 치과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뭐 충치 검사나 잇몸 질환 검사를 먼저 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아주 특별하게 냄새날 원인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는 이제 보통 내과 방문을 권유드리고 치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잇몸 치료나 충치 치료를 해서 그 이후에 냄새가 나는지 다시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내 입냄새가 신경 쓰여가지고 치과 가기 좀 민망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치과 선생님들은 환자들의 입냄새 신경 쓰이나요 혹시? 저희는 그게 직업이기 때문에 입냄새가 이제 심한 분들은 뭐 당연히 아무리 마스크를 제가 쓰고 진료를 해도 알 수는 있거든요. 이분은 입냄새가 심해서 진료하기 싫다 이런 게 아니라 입냄새가 심하니까 어딘가 안 좋은 데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것 때문에 진료에 거부감이 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신감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치과에 왔으니까 치과적으로는 어떻게 입냄새를 좀 제거하나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인을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충치에서 나는 냄새라면 당연히 충치 치료가 먼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잇몸 질환, 뭐 예를 들어 치주염이나 아니면은 입안에 상처 같은데 염증이 생겨서 거기서도 이제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질환도 역시 치과적으로 치료를 하면 냄새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양치도 좀 정도가 있잖아요. 칫솔질, 그다음에 치실도 있고 혀 클리너 이런 것들을 어느 단계까지 했을 때 실제로 더 도움이 입냄새적으로도 도움이 되나요? 일반적인 칫솔질만으로는 이제 구석구석 특히 깊숙한 곳에 닦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치실이나 또 뭐 가능하시면 혀 클리너 같은 것도 써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입에서 나는 냄새 중에 뭐 치아나 잇몸에서 나는 냄새도 있지만 혀에서 나는 냄새도 꽤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혀 클리너를 써주시면 혀에서 나는 냄새를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기 고백을 하자면 제가 그 치실 같은 거 좋은 건 알고 있는데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자주 하게 되지가 않아요. 요새는 옛날과 다르게 또 이제 치실 대신에 쓸 수 있는 조금 더 편한 기구들이 나와 있거든요. 뭐 그런 걸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정말 이제 내가 치실을 평소에 잘 못하겠다고 하면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자기 전에 한번 꼼꼼하게 양치할 때 그때 치실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한 번. 네네. 네. 왜냐면 뭐 아침이나 점심 때나 이럴 때는 막 빨리 양치하고 출근해야 되는데 치실을 오랫동안 하고 이렇게 시간을 끌기가 힘들어서 대충 그 양치질을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일 시간이 많을 때가 언제냐면 자기 전이에요. 자기 전에는 이 이후에 아무런 일정이 없잖아요. 그때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치실 같은 걸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은 좀 입냄새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입냄새를 나게 만든다.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흡연하시는 분들, 네, 담배가 굉장히 영향이 큰데 보통은 식사하시고 나서 양치하고 담배 피시는 분들, 아니면 담배 피고 양치하시는 분들 이렇게 순서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보통은 그 양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무슨 행동을 하는 건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도 그렇고 커피도 양치 후에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왜요? 커피가 치아에 이제 착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 자체도 냄새가 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양치를 하고 나서 커피를 마시면 내가 착색된 채로 다음 양치할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커피까지 마시고 양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담배 피시고 들어오셔서 양치하시고 그 이후에 생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도 영향을 미쳐서 술 먹고 양치 안 하고 바로 그냥 피곤하니까 쓰러져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전에 양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알코올이 거기다가 또 입냄새 원인이 느끼는 원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술 먹고 양치 안 하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냄새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습관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입냄새가 심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입안이 좀 건조해질 때 냄새가 더 심해져요. 평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침이 입안에 있기 때문에 걔가 이제 입안을 습기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코로 숨을 잘 못 쉬시고 입으로 숨 쉬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호흡이라고 해서 뭐 주무실 때나 아니면 평소에도 내가 코로 숨이 잘 안 쉬어진다. 그래서 입으로 입을 열고서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계속 공기가 들락날락하면서 입안의 수분을 다 마르고 건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도 냄새가 심해질 수 있고요. 보통 그러면 이제 구호흡은 치과에서 고치긴 힘드니까 코로 숨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비인후과 가서 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호흡이 있으셔서 뭐 내가 이번에 평소 잘 마른다거나 이런 분들은 물을 좀 자주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계속 드셔서 입안을 어느 정도 촉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치아 교정을 하는 분들이 또 치아 교정 때문에 입냄새를 또 되게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실제로 치아 교정을 하면 입냄새가 좀 심해질 여지가 있나요? 치아 교정을 하면 보통 이제 브라켓과 와이어라는 걸 그 치아에 붙이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치아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끼게 만들고요. 당연히 음식물이 많이 끼면 뭐 그 자체 냄새가 날 수도 있지만 치석도 훨씬 더 이전보다 잘 생기게 되고 그럼 그 치석에서 또 나오는 세균 때문에 또 입냄새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보통 교정을 하시면 충치도 더 잘 생기고요. 냄새도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하셔야지 됩니다. 당장 제가 입냄새를 없애야 될 때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인터넷에서 껌이나 사탕을 먹어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좀 도움이 될까요? 아예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할 수 없지만 껌이나 사탕의 그 자체 향기가 이제 보통 입냄새를 중화시키는 거지 그게 입냄새를 제거시키는 역할을 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아니면 가글제를 한번 써서 입안을 가글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입안을 이렇게 뿌리는 그런 형태의 가글제도 있어요. 향수 뿌리듯이 입안에 그런 것들을 써주시는 게 임시 처방에는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글이나 지금 뿌리는 이런 구강제는 어떤 원리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입냄새라는 게 결국은 이제 구강 내에 있는 세균들이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로 나오는 그 황화합물들이 내는 게 주 성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통 세균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면 냄새가 나는 게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실 가글 얘기가 나오면 제가 치과 선생님께 꼭 여쭤봐야겠다 싶었던 질문 중 하나가 리스테린 같은 그런 가글제 보면 물로 헹구지 말라고 그냥 가글을 하고 그 상태로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양치하면 저희가 양치물을 계속 가글을 해서 없애야지 그게 또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가글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어느 정도 그 가글을 하고 나서 바로 헹구면 가글제 효과가 생기기 전에 내가 먼저 헹궈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양치질도 보통 뭐 3분 이렇게 채워서 하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냥 칫솔로 한번 쓱쓱쓱 닦고서 양치가 되는 게 아니듯이 가글제도 입안에 어느 정도 머무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거나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맛 때문에 괜히 찝찝해서 헹궜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가글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이 양치질을 하고 또 추가로 그런 리스테린 같은 걸 가글을 또 하면 그건 너무 과하다 이런 말도 있어서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도 양치질 후에 가글까지 추가로 해주시는 거는 좀 과한 경향이 있고요. 가글은 이제 내가 양치를 할 수 없는 환경, 뭐 예를 들어 식사 중간이라든지, 뭐 아까 말한 대로 어디 급하게 입냄새를 제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활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결국은 이 입안에 유익균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서 가글제를 너무 심하게 쓰시면 오히려 유익균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나중에 유해균이 들어올 여지가 더 높아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게 중요하지 막 다 죽여버리고 이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다 죽여버리면 그 자리에 누군가 새로운 애가 들어오는데 보통 새로 들어오는 애가 유해한 애들이 들어올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또 신경 쓰이는 게 또 입냄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 기상 직후에 뭐 루틴이 많더라고요. 누군가는 기상하면 그냥 물로 헹궈라, 또는 기상하면 양치를 먼저 해라.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오일 풀링이라고 이렇게 뭐 올리브유 같은 거를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글을 해서 버리면 되게 도움이 된다. 세균이 이렇게 흡착이 돼서 그걸 뱉어주고서 뭐 아침 식사를 해라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세균이 흡착을 해서 입안에 있는 세균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요. 입안에 있는 세균을 없앴을 때 우리 몸에 좋은 균도 같이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인위적으로 세균을 줄이는 방법을 쓰시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양치를 너무 많이 자주 하는 것도 좋지는 않거든요. 보통 아침, 점심, 저녁 한 번씩 한다고 치면 아침에 한 번은 식사 전보다는 당연히 식사 후에 양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보통 아침을 이제 걸으시고 공복으로 지내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아침을 내가 먹는다 그러면 굳이 양치하고 식사하고 양치 또 하고 이렇게 양치를 여러 번 하지 마시고 식사만 하고 양치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그런 세균을 먹는 거긴 하잖아요. 그 세균이 소화가 돼서 이제 위로 들어가거나 장으로 들어가면 걔네들이 살아남기 힘들어요. 어차피 입안에 존재하는 세균이 다른 데 가서 살진 않고 결국 장에 존재하는 세균과 예를 들어서 입안에 존재하는 세균이 서로 다른 애들이거든요. 자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다른 환경으로 보냈을 때 걔네들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또 그 양치를 많이 하게 되면 뭐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치약에는 마모제 같은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미백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치아도 너무 많이 닳게 될 수도 있고 하루에 3번 식사 후에만 꼼꼼히 닦아주셔도 충치나 잇몸 질환 예방하는 데 효과가 충분하거든요. 뭐든지 너무 과한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로써 싹 정리가 됐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면 굳이 양치할 필요가 없이 아침밥 먹고 양치를 해라. 먹고 하면 그게 여러 번 양치를 하는 것보다는 전 더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입냄새 원인과 뭐 해결 방법들 여러 가지 팁들도 주셨는데 끝으로 한 줄 처방전 좀 내려주시죠. 입냄새의 원인이 다양하지만 치과적으로 치료해서 입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입냄새가 날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먼저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평소에 주무시기 전에 양치 꼼꼼히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중간중간 틈틈이 물을 자주 많이 드셔주시면 입냄새가 평소보다 많이 줄어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특히 자기 전에 양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